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컨텐츠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징그럽지만 17년차 경제방송 아나운서 앵커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진짜 정말 다양한 경제, 증권, 산업 관련한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머리 아픈 거 말고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혹은 조금 소프트하지만 뭔가 이제 돈 관련한, 그러니까 돈을 아낄 수 있거나 벌 수 있거나 하는 그런 뉴스를 모아서 좀 소프트하게 그냥 들으면은 이런 거 있구나, 이런 거 나한테 좀 도움 되겠네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일주일 많게는 2번, 적게는 1번 정도 컨텐츠를 올릴 예정이고요. 오늘도 한 5, 6개 준비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보셔도 되고 들으셔도 됩니다. 은행이 공짜 예금이 한 달 새 26조 원이나 빠져나갔다라고 합니다. 공짜 예금이라는 게 뭐지? 라고 보면요. 5대 은행에서 이자율이 낮은 저원가성 예금이 요구불 예금.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렵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로운 일반적인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 달 새 26조 원의 돈이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로 갔을까라고 이제 추적을 해봤더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더 주는 예적금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식시장, 미국도 좋고 한국도 좋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시 입출금식 예금이라고 불리는 요구불 예금, 금리가 지금 3, 4% 수준인 일반 예금과 비교해서 거의 0.1에서 0.2라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이자 여러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보통 일반적인 계좌에 가끔 이자가 찍히면 몇천 원? 몇백 원? 진짜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로 찍히는데, 어쨌든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해서 우리가 돈을 좀 쉽게 쓸 수 있을 그런 자금을 항상 묶어놓는 계좌죠. 그래서 요거 좀 아까우신 분들은 CMA 계좌에 넣어놓기도 하고 파킹 통장에 넣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수시 입출금 예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대기성 자금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이게 왜 빠져나갔나 생각해 봤더니 연초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연말 회계관리 목적으로 이 요구불 예금에 늘렸다가 돈을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금 사업 투자하고 비용 목적으로 돈을 빼는 패턴이 계속 반복돼서 1월에 연초에만 이렇게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플러스 요즘에 제 주변에서도 예적금 막차를 타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막차가 뭐냐 했더니 이제 거의 이자 많이 주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4, 5% 되는 그 이자 상품이라도 가입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흐름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그 주식 투자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주식. 그래서 그 예적금에 묵혀두기보다는 주식 쪽으로 자금이 또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예적금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주식 투자를 할 때 예금성 종목에, 적금성 종목에 주식을 묻어두곤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이너스 나고 있는 게 손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예적금성으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메라 여기를 봐야 되는군요. 제가 자꾸 여기를 보고 있었네요. 방송 이렇게 오래 해도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자금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적금 쉽게 비교하는 방법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어서 굳이 또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한데, 네이버에 그냥 이렇게 예적금 금리 비교라고만 해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제일 위에 4%, 요즘에는 예전에 6%, 8% 잠깐 있긴 했는데 근데 또 막상 따지고 보면은 종목이 아니죠. 그 상품에, 예금 상품, 적금 상품에 부을 수 있는 돈이 얼마 안 돼요. 진짜 조금이라서 괜찮나 싶기도 하고, 제가 그 예적금 관련해서도 예금, 적금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이전에 한번 컨텐츠를 만들까 고민했었는데 그것도 제가 조만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전에도 소개해드렸던
금융상품 한눈에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예요. 여기에는 뭐 저축, 펀드, 대출, 연금, 보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탁탁탁탁 이제 체크를 하면은 그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 이 사이트도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눈에 시리즈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이 금융상품 한눈에뿐만 아니라 내 계좌 한눈에도 있어요. 내 계좌 한눈에. 제가 예전에 저 컨텐츠에서도 이거 정리한 거 있는데 분명히 제가 이렇게 또 찾아가 보세요 하면 안 볼 테니까 말씀드리자면 계좌, 그러니까 뭐 카드, 계좌, 나의 대출 아니면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서 혹시라도 잠들고 있는 내 돈 1,000원이라도 어디 없나 라고 고민됐을 때,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걱정할까봐 혹은 뭐 상품 투자한 거 얘기 안 하고 계좌에 뭐가 있는지 그냥 까먹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나 혹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곤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부모님의 계좌를 뭐 다 뭐 있어? 라고 할 때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확인할 때 뭐 공인인증서나 아니면 휴대전화 인증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 요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는 부모님 계좌 한번 쫙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용도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내 부모님 재산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비밀을 지켜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는 그 5G 요금 여러분 쓰고 있어요? 저는 5G 요금제를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전에는 사실 LTE 요금제를 사용을 했고요. 지금도 보면은 5G 휴대전화를 쓰고는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LTE로 쓰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요금제를 5G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금제 더 싼 거 없나? 기본이 뭐 5, 6만 원이니까 더 싼 거 없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알뜰 요금제 전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제외하고 나서 일반적인 통신사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3만 원대 5G 요금제가 나온다고 해서 통신비 인하가 본격화되느냐? 굉장히 저도 기대를 했는데 이게 그 다음에 나온 속기사를 보니까 3만 원대 5G 요금은 나왔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우려가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허울뿐이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아쉽습니다. 지금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5G 왜 씁니까? 데이터 빵빵하게 나와서 동영상 게임 쫙 잘 구현되게 구동되도록 그래서 5G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를 조금밖에 안 준다. 3만 원대니까 3만 원대에 맞는 데이터를 준다. 3만 원대에도 무제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5G 가입자 1인당 평균 월 사용하는 데이터 사용량이 한 28GB 정도 됐는데 요거를 적용을 했을 때 한 주 정도면은 일주일 정도면은 기본 제공 데이터 3만 원대 요금에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3주 동안 어떻게 해요? 와이파이만 써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속도 제한도 발생을 하고 이게 좀 너무 주먹구구식 아닌가. 근데 관련해서는 뭐 통신사에서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5G 관련해서 나 저렴한 요금으로 갈아타려고요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요 얼마나 그 나의 통신 그 이용량, 데이터 사용 이용량과 요것과 맞는지를 한번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는 서울시에서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안경 20% 할인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서 눈 검진 그리고 안경을 구입하기 위해 할인을 지원하는 그런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알게 된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유용하겠다 싶어서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이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경 할인 쿠폰을 발행을 하고요.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지?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한번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체육시설, 공간시설, 문화체험, 교육강좌, 진로복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중에서 유료도 있지만 무료도 되게 많아요. 공간 빌리는 거, 공간 예약하는 거, 문화, 체험, 그리고 공원, 투어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생활 하고 싶고 뭔가 여가를 즐기고 싶고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에 반짜 쓰고서 뭔가
돈 안 들이고 이 시간 좀 유용하게 보낼 거 없을까라는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저에게만 굳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또 서울 사시는 분들은 요거 이제 세금 내시는 만큼 이용하셔야죠. 서울 뭐죠?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 여러분들 꼭 활용하셔서 야무지게 여러분들의 잘 낸 세금들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직장인 10명 중에 3명이 투잡을 뛴다. 투잡 부족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하는 개수로 따졌을 때는 기본 하루에 3개, 많게는 4개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영역을 묶어서 봤을 때는 방송과 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 방송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몇 잡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 사이드 잡을 통해서 투잡을 뛰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0명 중 3명이라는 거는 30%라는 거죠. 산수 잘하죠. 산수 굉장히 빨라요.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 직장인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 알바 부업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중 34.5%가 현재 직장생활과 병행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20% 넘게 20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더 많아요. 이게 씁쓸하죠. 30대에는 이제 돈 들어가는 게 더 많아지고, 물론 20대도 돈 많이 들겠지만 가정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아이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되죠. 그리고 40대, 50대 이상 직장인 중에는 이것도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40대도 35.9%, 그리고 50대도 36.9%, 더 높아요. 그래서 40, 50대 중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알바하는 직장인 비율도 높았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차장님, 부장님들이 투잡을 뛰고 있구나. 10명 중 3명이라면 꽤 높은 비율로 투잡을 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바하는 이유, 마음이 아픕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라는 답변이 60%.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물론 뭐 적성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직업 중에서 내가 다닐 수 있는 회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하죠.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요. 이렇게 가장 높은 비율로 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다, 알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가 무려 33%나 됐습니다. 제가 약간 그래요. 이 짜투리 남는 시간에 그냥 쉬지 않고 뭔가 돈 되는 거라면서 쉬면 너무 좋잖아요. 쉰다는 표현은 그렇고 뭔가 여가를 즐기는데 이게 돈이 되면 되게 좋잖아요. 여가를 즐기는데 돈이 되는 게 뭐가 있지? 뭐 어쨌든 그래서 여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는 거고요. 일하기 부담이 적은 알바 일자리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쉽게 간단한 일을 내가 해줬는데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전문직인 분들 혹은 내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남에게는 쉽지 않지만 나에게는 정말 간단한 일이라서 해주면 여기서 시간당 페이가 나오고 하면은 너무 그게 또 쏠쏠한 거죠. 그래서 20% 넘게 이런 이유로 알바를 하고 있고요. 사고 싶은 물건은 구입할 자금이 필요해서가 무려 20%예요. 이거 연령대별로도 궁금한데 뭐가 그렇게 사고 싶으셔가지고 알바까지 하는지. 아니 근데 저는 훌륭합니다. 내 돈 내산인 거잖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는 내가 돈 벌어서 산다라는 건데 이게 또 퍼센테이지가 40, 50대가 많잖아요. 40, 50대 직장 다니는 분들이 요 사고 싶은 물건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해서 쪽으로 가셨을까요?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20대 쪽이 많겠죠? 소비를 굉장히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니까요. 만약에 40, 50대라면 뭘 사고 싶으실까요? 뭐 남성분들이라면은 나의 여가를 뭔가 즐기고 싶은 그런 뭐 물건들, 낚싯대라든지 뭐 골프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크를 타고 싶으신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알바 수입에 그래서 한 달 평균 얼마나 버느냐?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바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는 건 아니겠고요. 뭐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회사 이제 끝나고 나서 6시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으니까 6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평균적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 제일 많은 게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거나 주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18%,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이거 굉장히 또
많죠. 새벽에도 하는 경우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벤트나 행사의 스텝으로 알바 고용을 하죠. 그리고 매장 관리나 판매가 14%, 문서 작성이 13%. 이런 문서 작성 같은 거, 컨설팅 같은 거는 사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뭐 숨고, 크몽 이러한 앱을 활용해서 이런 N잡으로 알바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친구 중에서 굉장히 컨설팅 능력이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작가이기 때문에 글도 되게 잘 쓰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도 크몽이나 숨고에 좀 등록해서 너의 능력을 돈으로 한 사람은 대단한 거다, 좀 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는데 과연 그 친구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알바라는 직장인 중에서 80%는 주말에만 하는 근무를 알바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주중에 하기에는 좀 힘드니까 주말에 4주 해가지고 60만 원이면은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바를 계속해서 할 거다라고 답을 했다는데요. 향후 직장 생활과 아르바이트를 이어갈 계획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90%가 넘는 비율로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주말까지 막 일하고 늦게까지 일하면은 60만 원 벌려다가 600만 원의 병원비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면서 아르바이트, N잡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이 작년에 N잡 추천 베타 서비스를 핀다라는 플랫폼에서 했더라고요. 부수입이 필요한 고객에게 일정한 업무와 따라서, 일정과 업무에 따라서 N잡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뭐 월요일 저녁, 뭐 토요일 저녁이 좋아하면 거기에 맞는 N잡을 추천해 주는 서비스죠. 그래서 단기 알바, 그리고 한 달 이상 이렇게 뭐 솔팅을 해놓으면은 관련해서 뭐 배달할 수 있는 거, 뭐 청소 미화부터 시작해서 반려동물 돌봄도 있고요. 뭐 등하원 도우미 아침 시간에, 저녁 시간에 있고, 포장 물류, 다양한 이제 업무 카테고리가 있는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또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또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 일반 알바몬이나 그런 사이트에서도 N잡 채용관이라는 거를 통해서 단계적으로만 사람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식당이나 그런 뭐 마트나 이런 것도 있고, 단기적으로 잠깐 일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적합한 그런 일자리를 또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는 맛있는 얘기, 제가 관심 있는 얘기. 먹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5초에 한 개씩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출시 후에 벌써 55만 개나 판매가 됐다고 하는데요. 전 이런 거 보면, 숫자 보면 항상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엄청난 인구수를 자랑하긴 하지만 이 55만 개나 이런 관련한 제품을 드셨다는 거잖아요. 저만 몰랐어요. 사실 제가 몰랐어서 그렇거든요. 제가 파리바게트 위주로 집 근처에 파리바게트가 있다 보니까 파리바게트를 가가지고 뚜레쥬르를 방문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뚜레쥬르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말차, 녹차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녹차 관련한 신제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합니다. 어린 찻잎을 곱게 갈아 만든 말차의 진한 풍미를 담은 것이 특징이고요. 잎 전체를 갈아 만들어서 우려 마시는 녹차보다 많은 영양 성분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겹겹이 말차 퐁당, 이거 되게 이름부터 먹고 싶은데요. 리얼 말차 브라우니, 초코도 진한데 여기에 녹차의 그 쌉싸름함, 커피 한 잔에 딱 먹으면 너무 맛있겠는데요. 그리고 이전에도 인기였었던 겹겹이 초코 퐁당과 진한 녹차 브라우니를 리뉴얼해서 선보인 건데, 매출이 리뉴얼 이전보다 5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달다구리 참 좋아하는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 좀 아셨다가, 야 요새 그 뚜레쥬르에서 그거 먹어봤어? 브라우니? 맛있더라. 그럼 같이 사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런데 녹차 관련해서 여러분 좀 관심 있으세요? 예전에도 저는 오설록 이런 데서 녹차 관련한 제품들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찾았던, 그리고 한때 녹차 빙수에 홀릭이 돼가지고 제 또래 세대 분들 중에서 압구정 청담동 대학생 때 조금 돌아다녔던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그 녹차 빙수 가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녹차 빙수 이만큼 쌓아가지고 거기 위에 견과류까지 이렇게 얹어가지고 줬던 그 기억이 있는데, 녹차 얘기하다 보니까 또 과거 얘기까지 나오네요. 어쨌든 녹차 유명한 데가 뭐 제주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본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본적이
없어요? 본 적이 하동이거든요. 경남 하동인데 거기에 또 녹차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저희 뭐 산소 가고 뭐 이럴 때마다 항상 여기 녹차가 유명하구나 뭐 이런 축제도 하네. 5월쯤에 녹차 관련한 축제도 하거든요. 근데 가파른 성장이 계속해서 녹차 쪽으로 일어나고 있고 글로벌 10대 차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하동 녹차 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 근처에 가면은 녹차 관련한 그런 가게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하동 여행 가시는 분들도 한번 들르시라고. 고향은 아니고 본적. 고향은 경기도고 나왔길래 한번 전화를 드려봅니다. 너무 3000% 빠지죠? 편하게 들으시라고요. 지금 좀 빨라요? 2배속으로 듣고 있어요. 괜찮아요? 혼잣말 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는 경기도 배달 특급 2월에도 프랜차이즈 할인 혜택 팡팡.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사실 배달 음식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지 않거든요. 집에서는 거의 집밥 먹고 그냥 나가서 먹지 배달을 잘 안 시키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공공배달앱, 경기도와 경기도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배달 특급이 프랜차이즈 제휴 브랜드와 함께 풍성한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치킨 브랜드 5종 땅땅치킨, 그리고 자담치킨, 여기 부어치킨과 멕시카나 치킨 플러스. 좀 많이들 참여하시지. 개인적으로 교촌을 좋아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다고 하고요. 피자헛은 배달과 픽업 주문으로 나눠서 할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배달은 최소 주문 금액 21,900원에 한해서 7,000원을 더 할인해주고요. 근데 이게 그게 적용되려나? 중복 할인? 그죠? 통신사나 뭐 이런 거 할인했을 때 중복 할인? 그거 궁금한데 한번 여러분 꼭 알아보세요. 그리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CU에서 2만원 이상 주문하면 3,000원을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달 특급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기도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2월이 이제 끝이 나고 있으니까 봄이 다가오는데 빨라진 벚꽃 시기에 축제 스케줄이 바뀐다고 합니다. 벚꽃 축제. 사실 어제인가 그제가 너무 더웠어서 낮 기온이 거의 2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구가 많이 아프구나 라는 그런 생각과 동시에 벚꽃이 그럼 빨리 피겠네? 개나리 곧 피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기후변화로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진해 군항제 개최가 일정이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저도 여기 진해 군항제 한번 가봤는데 사람 정말 많고 예쁘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근데 걸어가고 사진 찍으면 뒤에 사람들이 배경이에요. 벚꽃 배경보다 사람이 더 많다. 어쨌든 62회를 맞이하고 있는 진해 군항제가 역대 가장 빠른 3월 22일에 개막해서 4월 1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3월 22일이면은 지금 캘린더를 보니까 금요일에 마지막 전주 금요일이고요. 진짜 빠르네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가실 분들은 23, 24 아니면 30, 31일밖에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요거 근데 첫 주 가는 것보다 약간 둘째 주 정도에 가야지 이제 팝콘처럼 확 열린 벚꽃을 볼 수 있잖아요. 난리 나겠네요. 거기 진해 벚꽃 군항제 이렇게 들어가는 길부터 벚꽃이 쫙 펼쳐졌는데 여러분들 더 빨라졌으니까 4월에 가야지 하고 여유롭게 생각하셨던 분들 혹은 뭐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나 숙박업체를 좀 예약해야 되시는 분들은 미리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4월 5일에 63년도가 4월 5일에 개막한 것이 가장 보통 이 정도에 개막을 하는데 2주 정도 빨라진 거고요. 지금 2019년까지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했는데 이번에는 4월 1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지금 보니까 평균 벚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일주일 넘게 빠를 것으로 보이고 제주가 가장 빨리 개화하는데 3월 20일쯤 개화를 하고요. 그리고 부산과 울산이 3월 24일. 그러니까 개화가 한다니까 조금 한 4, 5일 정도 펴야지. 근데 또 어떤 때는 너무 더워서 이게 되게 빨리 필 때도 있어서 요 시기에 좀 맞춰서 여러분들 여행 계획 세우셔야겠어요. 그리고 여수와 포항이 3월 25일, 대전이 3월 27일, 강릉이 3월 30일 순으로 벚꽃이 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로 이제 여의도 쪽에 있기는 한데 서울은 그러면 대전이 3월 27일이니까 서울도 한 3월 28일? 9일? 그쯤부터 좀 피겠네요. 그러면 4월 초에는 여의도에서 만나요.
오늘 제가 뭐 이것저것 뉴스 가지고 왔는데 어떠셨어요? 뭐 도움되는 것도 있고 그냥 이런 소식이 있구나 라고 라디오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는 좀 어려워도 꼭 알아야 되는 뉴스도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도